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LPG 보일러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 또 동절기에 제일 많이 연료를 쓰다 보니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지,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전원주택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진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어떤 걸 선택해야지 좀 효율적으로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요즘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LPG 보일러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주택을 계획하시는 분들 최근 트렌드를 살펴보면 LPG 보일러를 많이 쓰잖아요. LPG 보일러의 장점은 뭐냐면 기계는 다용도실에 걸고 충전 탱크는 외부에 낮게 공구리를 쳐서 고정식으로 해서 설치해 놓으면 충전소에서 차량이 와서 충전을 해주고 그 미터만큼 돈을 받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되게 편리하기도 하고 기름 냄새도 안 나고 공간도 별도의 보일러실이 필요 없고 또 저녁에 소음도 기름 보일러에 비해서 아주 작기 때문에 LPG 보일러 자체로 긍정적인 측면이 참 많이 보이더라 하는 측면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예비건축주분들도 고려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PG 가스를 쓰는 부분에 따른 부담감이 있으시죠. 근데 단독주택, 전원주택 다 마찬가지,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주택의 환기가 무엇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동절기에도 문 닫아놓고만 계신다라고 하면 주택, 특히 신축한 주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도 적정하게 환기를 시켜주는 거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PG로 쓰니까 폭발 사고가 나지 않나 뭐 그러시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환기만 해주시면 LPG 보일러가 배관상의 문제를 일으킨다. 그건 결국 이제 설치에 따른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것들이 아니면은 LPG 가스를 이용한다라고 해서 폭발 사고가 날 우려는 없으니까요. 그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LPG 가격이 폭등할 거다라는 그 소식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그런 것들을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 LPG 가격이든 유가든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전망을 할 따름인 거죠. 그래서 폭등에 따른 우려는 제가 조금 놓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LPG 가격이 인상 요인이 발생이 되면 정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서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물가 정책을 좀 억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100원을 올려야 되는 인상 요인이 발생이 되더라도 60원이나 70원 정도만 올려서 물가 안정 정책 일환으로 그렇게 조금 억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LPG 보일러, 또 기름 보일러, 특히 동절기, 난방비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뭘까를 고민을 해보시면 첫 번째로는 보일러의 온도를 적정 온도로 이용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아파트에서 20도에서 22, 3도를 맞춰놓고 생활하시는 경향이 많으시잖아요. 전원주택에서도 그런 정도에서 생활하시는 형태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에 비해서 다소 조금 온도를 낮게 설정하더라도 요즘에는 태양광을 많이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보일러는 조금 낮은 온도로 이용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절감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보일러의 외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외출 기능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외출 기능을 잘못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과장해서 설명드리면 난방비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다 외출을 하시는 기회가 생기시잖아요. 그때 외출을 눌러서 사용하시게 되면 실내 온도보다 필요 이상으로 이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20에서 23도의 온도를 또 높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료 손실이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외출을 하실 때는 17도로 전후로 해서 온도를 설정해 놓고 그냥 나가셔서 저녁에 되면 또 돌아오실 거니까
되니까요. 그렇게 이용하시는 게 좋고, 다만 외출 기능은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죠. 동절기에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신다든지 2주에 한 번씩 가신다든지 그런 분들은 외출 기능이 적정하지만 항시 상주하시는 분 입장에서 맞지 않는 거죠. 보일러사에서 외출 기능이라고 정해놓은 또 하나의 이유는 동파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세컨하우스 이용자들은 항상 보일러를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출 기능을 해놓으면 동파 방지에도 엄청난 도움이 된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동절기에는 실내 공기가 대체적으로 좀 건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습기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시면 동절기 난방비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원리냐면 실내에 습이 많다 보면 바닥에서 보일러를 틀어서 히팅을 하면 이 실내에 있는 공기가 빨리 데펴지는 형태가 되는 원리이다 보니까요. 가습 차원에서도 좋고 난방비 절감 차원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보일러의 배관 청소를 4, 5년 주기로 배관 청소를 한 번씩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배관에 오랜 시간 동안 쓰다 보면 그쪽에서 항상 물이 고여 있거나 또 이렇게 난방수가 흘러가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고여 있으면서 다른 이물질이 생긴다든지 해서 이 배관을 조금 미세하게 이렇게 조금씩 좁혀나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4, 5년 주기로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또한 난방비에 많은 절감을 할 수 있다. 또 참고로 요즘 보일러들 중에 보면 원격으로 조정하는 보일러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일러보다 제가 알기로 한 20-30만 원 정도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형태의 원격 보일러를 설치를 하신다라고 하면 굳이 벽난로를 설치해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참나무를 떼면서 공기를 히팅시킬 필요 없이 출발할 때 원격으로 보일러를 켜고 도착하면 어느 정도 히팅이 되어 있는 그런 편리성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살피셔서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동절기에 난방비를 절감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